자, 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 앞에 풀었던 거에서 이제 뭐 168페이지만 내가 한번 샘플로 풀어볼게요. 168페이지. 자, 페이지 168페이지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저 그림을 보면 잘 봐봐. A가 있어. 근데 자석에 갖다 댔어. 그러니까 XY가 자석인 거야. 근데 무슨 극인지는 모르겠어. 그랬는데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했는데도 아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 일단 이거 하나만 봐도 얘는 기본적으로 강자성체야. 또 뒤에 예제에도 나오지만 강자성체의 특징을 잘 보면 거기 잘 보면 회색으로 얇게 선 그려져 있어. 그 선이 자화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그래서 똑같이 자화가 돼 있어도 그 선들이 있으면은 또 강자성체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요? 그러면 강자성체니까 그 빨간색이 저 내부 자기장도 빨간색이 N극이야. 그럼 윤재야, Y가 무슨 극 돼야 돼? 그치, Y가 S극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자화된 거를 보면, 안에 자화된 거를 보면 빨간색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이쪽을 가리키니까 외부 자기장은 얘가 S극이고 얘가 N극 돼야지. 그래서 그림에서 X가 N극이고 Y가 S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래서 A는 강자성체야, 보자마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봤더니 아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쪽으로 자화되어 있다고, 역방향으로. 그림을 잘 보면. 그래서 밑에 있는 B는 뭐냐? 반자성체야. 상자성체가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 그래서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야. 그러니까 X와 Y의 극은 뭐냐? X는 N극이고 Y는 S극. 여기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잖아. 자,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A와 B가 X로부터 받는 힘, A는 무조건 인력이지. 야, 극을 바꾸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잘 들어봐. 어떤 자성체가 있는데 얘가 강자성체라고 예를 들어볼게. 얘한테 N극을 갖다 대. 그래도 붙어. 근데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될 게, 자, 그럼 얘를 이제 자석을 뒤집어서 S극으로 갖다 댔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도 붙어. 뭐냐? 얘는 안에 자기화된 배열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얘가 뭐냐에 따라서 얘는 강자성체의 특징은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호응하도록 그렇게 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있으면 N극 갖다 대도 붙고 S극 갖다 대도 붙어. 똑같은 원리로 반자성체가 있다면 N극 갖다 대도 밀리고 S극 갖다 대도 밀리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A는 인력, B는 청력이 되겠지. A와 B에 해당되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강자성체는, 야, 많이도 외우지만 딱 2개씩만 외워. 철, 니켈. 그 다음에 구리가 있잖아. 도체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리는 특이하게도 반자성체야. 그래서 구리는 자석에 밀려. 철은 자석에 되게 잘 붙거든. 구리는 자석에 밀린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이제 뭐가 헷갈려? 그럼 또 5번에서, 자, 그럼 5번에 또 풀어볼게. A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아니지. 강자성체 자체가 자석은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해야 자석이 되고, 대신에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가 때도 한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자성체 자체는 자석이 아닌 거야. 외부 자기장을 가해야 자석으로 변신하는 거지. 그럼 1번은 X, 2번 P, 즉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 궤도 운동과 스피닝 효과가 상쇄되어 자성을 띠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자기장을 안 가하면 아무런 성질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럼 맞았지? 그 다음에 B는 전자석에 이용되는 게 아니고, 전자석에 쓰이는 거 우리 강자성체 쓰이잖아. 앞에 나왔잖아. 전자석 기중기 뭐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얘는 뭘 달라붙어야 되는데 역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전자석에 쓰일 리가 없지. 그래서 그 반자성체는 청력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자성체가 초전도체로 인한 반자성체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니네 잘 아는 자기부상열차 있지. 자기부상열차가 뭐야? 바퀴로 굴러가면 마찰의 저항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손실이 많고 스피드가 잘 안 나와. 물론 KTX 충분히 빠르지만 그걸 자기부상열차로 만들면 공중에 뜨잖아. 떠서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마찰을 엄청 줄일 수가 있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초전도체 같은 애가 초저온에서만 반자성체가 되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3번도 틀렸어. 4번 액체산소는 뭐냐면 상자성체.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A와 같은 자성을 띈다가 아니고 상자성체니까 A랑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상자성체도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냐? 그 말은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액체산소는 강자성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야. 초전도체는 B다. 맞지? 그럼 됐어? 근데 초전도체는 완전 반자성이에요. 그러면 그냥 반자성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냥 반자성. 반자성체는 완전 반자성체 그런 거 없어. 반자성체는 그냥 한 종류야. 반자성체 한 종류라고. 뭐 완전 물론 정도에 따라서 강한 반자성체, 약간 반자성체 정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지. 모든 물질이 동일한 반자성체가 아닌데 초전도체는 구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그냥 전부 다 반자성체로 구분을 해. 강자성체는 왜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구분을 했냐면 자기장을 없애도 자화가 유지가 되느냐, 자화가 즉시 사라지느냐 때문에 구분한 거야. 얘네는 둘 다 떼도 즉시 사라지는. 즉시 사라져. 반자성체는 무조건 즉시 사라져. 그러니까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떼면 그게 인력이든 청력이든 간에 즉시 사라져.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물어본 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답지를 보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끝났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전류의 자기작용 페이지 1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전자기 할 때 나와. 근데 이제 조금 까먹었겠지. 그래서 페이지 174페이지도 얼른 한번 읽어봐. 174, 175 좌우 읽고 나면 바로 설명할게.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어도 한 번쯤 배웠던 내용이라 낯익어. 내용이 기본적으로 낯설지가 않아. 자, 읽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쉽지. 자, 일단 이번 챕터의 컨셉은 뭐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운 자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근데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의 성질이 생긴다. 이거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석이란 말이야. 전자석이 뭐야? 코일이잖아, 코일. 코일 자체는
그냥 전선 쪼가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코일은 그냥 스프링이야. 근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걔를 건전지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게 전자석이야. 그 전자석의 원리가 뭐야? 전류로 자석 만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전류에 대한 자기작용 여기서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했단 말이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직선도선. 자, 직선도선 이렇게 있어. 편의상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 다 배운 거야.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 이제 이거 기억나냐 안 나냐? 기억나지? 우리는 왼손 쓸 일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오른손만 쓴다 얘들아. 이게 그거야. 응?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것도 표현. 요쪽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요쪽으로는 나오는 방향. 요거 방향도 알아주라고. 그래서 동글뱅이에 점 찍으면 이제 이거 기억나냐 안 나냐? 동글뱅이에 점 찍으면 이게 나오는 방향이고 X 표시가 들어가는 방향. 이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화살에서 나온 표현이야. 이 얘기도 해줬죠. 화살. 자, 화살을 쐈어. 우리가 화살 정면을 보면 앞에 뾰족한 거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내 쪽으로 오는 게 동글뱅이에 점 찍은 거고,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의 꼬리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여? X표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야. 그래서 동글뱅이에 점 찍으면 나오는 거, X 표시는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렇게 가끔은 동글뱅이 할 때도 있고 동글뱅이 안 해도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반원 모양이지. 수평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알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지.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이제부터 그럼 여기서 세기까지 배우겠다. 그래서 이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한 거리. 그래서 수직한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도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그때 이 비례상수가 있어. 비례상수를 K1이라고 해볼게. 그러고서 이번에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자, 앞에서 우리 전기장 혹은 쿨롱의 힘은 R 제곱이었어. 얘는 R 분해야. 요거 은근히 헷갈려. 두 개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자기장에서는 R 분해고 아까 전기장에서는 쿨롱의 힘 같은 거 할 때는 R 제곱 분해야. 그것만 조심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비례상수 값이 어느 정도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값을 가져. 이런 거 참고해서 알아둬. 그러니까 실제로 저 계수를 직접적으로 써서 문제 풀 일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야. 그러나 저 정도 수준의 값을 가진다는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잖아.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진다?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잖아. 다만 R 분해라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원형도선. 어떤 애가 도선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야. 참고로 여기 조금 끊겨 있는 거 이런 거는 연연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럼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그냥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걔 꼬아놓으면 원형도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선도선의 연장선으로 보라고. 그럼 이것도 직선도선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다만 휘어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얘랑은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현재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원의 안쪽 면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고 원의 바깥쪽 면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자기장을 따질 땐 얘들아 문제를 볼 때 방향성을 따지는 게 결국엔 뭐냐? 야, 들어가 나와 그거밖에 없다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 거의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들은 들어가냐 나오느냐만 신경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이번엔 K2라고 표현할게. K2하고 얘도 R분의 I인데
이 R과 이 R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원이다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 R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물어보는 거야. 중심점에서. 요 점에서.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원에서는 항상 중심이 나온다. 이런 데는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요번에 요 K2라는 계수가 이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수준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계수끼리만 비교하면 얘가 계수가 조금 커. 얼마큼 커? 3.14배 큰 거지. 파이만 딱 더 붙었으니까. 계수가 이런 값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계수라는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아 맞아 제가 저런 값을 가지고 있었어 정도로 참고만 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뭐냐? 코일이라고 부르는 코일을 다른 표현으로는 솔레노이드라는 표현도 써요.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솔레노이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통은 그냥 코일이라고만 표현을 하지. 솔레노이드가 코일이야. 그러면은 코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세 번만 가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코일 자체로만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전선 쪼가리야. 그냥 전선을 꼬아놓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얘는 이 자체로만 보면. 근데 얘를 건전지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러면 코일에서는 뭐야? 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엄지손가락을 N극으로 외우라고. 이거 이미 전자기도 같은 거 하면서 했던 거야. 기억나지? 충분히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현재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잖아. 그럼 왼쪽이 N극이 돼. 그럼 이 주변에 자기장을 그려봐라. 그럼 역시 대칭으로 해서 위쪽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가끔 야 그럼 내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마디로 코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순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순환이야 순환. 그러니까 안에서는 자기장이 이쪽이 되는 거야. 밖에서는 N에서 출발해서 당연히 이쪽이 S극이 되겠지. N에서 출발해서 S극이잖아. 안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석이야. 이 솔레노이드에 건전지 연결하면. 그래서 전자석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해. 얘는 B3라고 하면 얘는 역시 K3라고 표현하고 NI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자, 이때 요 K3라는 또 계수값은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값을 가져요. 자, 문제는 이거야. 스몰 n. 스몰 n이 뭐냐면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그럼 요 대문자 n이 뭐냐면 말 그대로 총 가문수를 뜻해. 그럼 n은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이 문제를 볼게. 여기 봐봐. 이 샘플 그림을 봐봐. 예를 들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30cm야. 이 솔레노이드가 30cm짜리인데 윤지야 지금 몇 번 감았어? 세 번 감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N은 L분의 N이라고 그랬잖아. 이때 주의할 점. N은 미터 단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0.3분의 3이 돼서 10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돼. 이거 세 개만 잘 알고 있으면 이번 챕터는 중요한 건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냐? 이제 지금까지는 전류 갖고 자기장 만드는 거를 했고 그 밑에 보면 1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제 힘 받는 거잖아. 이것도 오른손이야.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동기의 원리라고. 전동기도 기억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 오른손만 써. 전류, 자기장, 여기가 힘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수직일 때가 최대 힘을 받고 전류랑 자기장이랑
나란하면은 힘을 안 받아. 그 전동기의 원리가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176페이지 얘기야. 그럼 176페이지를 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야, 니네 세 명 다 출석은 찍었냐? 이거 빨리 찍어. 왜 안 찍었어? 저 꺼져 있니? 이게 출석 찍으면 내가 알기로 엄마한테 문자가 갈 거야. 그럼 니네 엄마, 야, 윤재 지금 학원 갔나? 그러겠다. 어? 집에 가서 얘기해. 지금 간 게 아니고 이제 찍었다고.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전동기는 저기 우리 17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외부 자기장이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176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편의상 지금 전류 방향을 봤더니 전류가 어떻게 들어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가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잖아. 그러면 여기 흐르는 지가 지금 모서리가 4개잖아. 이 모서리 4개 중에 여기 흐르는 애랑 여기 흐르는 애는 보시다시피 자기장하고 방향이 나란해. 그러면 쌩까란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 2개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지. 근데 이쪽 모서리를 보면 전류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힘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힘을 받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이쪽 모서리 삥 돌아와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은 똑같고 전류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럼 이쪽 모서리는 위로 힘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아래로 힘 받고 얘가 위로 힘 받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도는 거야.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걸 돌 때 얘가 이제 반바퀴를 돌았잖아. 그럼 얘는 또 아래로 힘 받잖아. 여기서 아래로 힘 받아 돌았잖아. 또 아래로 힘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아온다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류 전류를 이용해서 정류자라고 있어. 가운데 그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애 있지. 그 정류자라고 써 있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반바퀴마다 전류 방향을 바꿔줘. 그래서 회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리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한 번쯤은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 이제 얘 대신에 문제 푸는 게 조금 어려워. 개념적으로 이게 다인데. 자, 그러면 지금 176페이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고 177페이지까지 풀어봐 빨리.
질문해. 중심축이 뭔가를 가지고 어디서? 중심축이 여기다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꼬여있지. 그럼 여기다 너 야, 회전축 하나 그려봐라. 그럼 너 어떻게 그릴래? 그렇지. 그럼 자기장이 이 방향이잖아. 그럼 회전축하고 수직인 거야? 나란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평행이잖아. 이 말대로 지금 회전축 네가 이렇게 그렸지. 아까 선생님 뭐라고? 내 회전축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중심축이 이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수직인 거잖아. 그럼 자기장이 이게 아니고 같이 나란한 거잖아. 채점해봐. 다 풀었으면 채점. 했어? 근데 왜 기억 뭐? 이거는 2번. 자,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금 177페이지 풀었겠지만 내가 2번 한번 풀어볼게. 2번. 2번을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위에서 쳐다볼게요. 위에서 쳐다보면 지금 전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고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방위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방위표가 이렇게 됐으면 얘들아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이거 방위표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얘를 여기다 쓰면 나침반을 지금 여기다 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나침반의 방향을 봤더니 얘가 지금 나침반을 놓고 흐르겠더니 나침반의 N극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얘가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어. 왜? 전류가 안 흐르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 그런데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접선의 개념으로 봐.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윤재야, 여기선 접선이 뭐야? 접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이게 접선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게 접선이잖아. 그럼 얘도 이쪽을 가리킨다는 뜻은 뭐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순간적인 접선이 이건 거지. 내 말 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쳐다봤을 때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저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어떤 거야? 기억이 나오는 방향이잖아. 만약에 이 나침반을 여기다 놨다면은 이 나침반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만약에 여기다 놨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다 놨어.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 자,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뭐 특이사항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일 같은 경우 중심으로 들어가면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5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거기까지 됐지? 자, 다음으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178, 179 읽어보시고 지금 그거에 관련된 180번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180번, 아니 180페이지 문제만 빨리 읽어봐. 문제만.
자,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크기 따져주고 그래서 크기를 따질 때 이제 얘는 직선도선 원형도선이니까 아까 앞에서 배운 K가 중요한 게 아니고 R분의 I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례상수 K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핵심은 R분의 I가 훨씬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내가 풀어볼게. 자, 왼쪽 가부터 볼게. 왼쪽 가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직선도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있고 지금 그림을 보면 전류가 I1이라는 전류가 똑같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방향도 아래에서 위야. 그러면 거리를 봤더니 이렇게 거리를 봤더니 이 거리랑 자 여기도 이 거리랑 또 이쪽도 이 거리랑 다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P점 그 다음에 여기가 Q점 여기를 R점이라고 이렇게 두겠대. 응? 그러면은 가에서 P점에서 합성자기장을 구해라. 이건 뭔 소리냐면은 P점에 영향을 주는 전선은 이 그림에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영향을 주는 애는 두 개씩 얘도 여기서 영향을 주고 얘도 여기서 영향을 주지.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두 개씩 따지면 돼. 그리고 그 방향이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덧셈 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당연히 뺄셈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고 크기를 환산해주면 되고.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에서 가의 P점에서 A에 의한 얘가 A잖아. 얘가 A고 얘가 지금 B잖아. 그럼 여기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여기서 B0를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거리가 R이라고 하면 B0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까 비례상수 K 놓고서 R분의 I1을 야 얘를 B0라고 잡아하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이거에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 야 거리 R일 때 어차피 전류 I가 흐르잖아. 그럼 거리 R일 때가 한마디로 한 칸일 때가 B0야. 그럼 만약에 두 칸이면 얼마겠어? 2분의 1 B0. 거리가 세 칸이면 3분의 1 B0. 대충 그런 뜻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방향부터 따져보자. 얘가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런 건 얘들아 부탁인데 머리로 잘난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손 갖다 대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지. 같은 원리로 얘도 여기서는 방향이 어떻게 돼? 똑같으니까 나오는 방향이지. 그러면 P점에서 자기장은 합성 자기장은 P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이 자기장 더하기 이 자기장이잖아. 근데 A가 이쪽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크기를 얼마로 하기로 했어? 응? 아 여기 해놓자. 지금 왜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냐 오늘. 여기 있잖아 여기. 얘가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을 B0로 하자 써놨잖아 여기. 이게 그 소리라고. 그럼 얘가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은 B0야. 그러고서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그러면 윤재야 얘가 이 전선이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은 세기가 얼마겠어? 3분의 1 B0가 되겠지. 왜? 전류는 똑같은데 거리만 3배가 됐으니까. 자 하나 둘 3R이잖아. 그러면 둘이 덧셈 대신에 얘는 3분의 1 B0. 당연히 얘도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둘이 더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건 안 써줘도 되는데 니네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면 합성자기장의 결론 얼마냐? 3분의 4 B0 방향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게 1번이라고. 이게 1번 답이라고.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가의 Q점 볼게. Q점. 가의 Q점이라면 이번엔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한가운데. 그럼 역시 이것도 먼저 방향부터 봐.
그러면은 얘가 또 갖다 대면 얘는 여기서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윤지야, 절대값이 누가 커?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그럼 얼마 거냐, 합성자기장이? 0이겠지.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오는데 둘 다 삐제로씩이잖아. 거리가 한 칸이니까. 그래서 2번은 답이 0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가의 R점 보자. 여기 R점 보면 얘부터 해볼게. 방향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이지. 얘는 여기서.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지?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야? 이게 B제로야. 그럼 얘는 3분의 1 B제로지. 그러면 합성자기장은 3분의 4 B제로고 방향은 대신에 이번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표현하겠지. 이게 3번이야. 할만하잖아. 하나도 안 어려워. 역학의 복잡한 계산에 비하면 이런 거 껌이지 완전히. 정신만 조금 차리면 암산으로 주대. 솔직한 얘기로. 자, 이번에 원형도선으로 가볼게. 원형도선도 원리가 똑같아. 지금 제가 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반지름이 A래. 그리고 바깥쪽에 좀 큰 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2A래. 자, 전류 방향을 봤더니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 자체는 똑같아. 그래서 안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I2, 바깥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I2, 세기는 똑같아. 그 다음에 나의 5점에서 잘 들어. 문제 잘 봐. 얘가 보면 밖에 있는 애가 C고 안에 있는 애가 D야. 근데 나의 5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이 B제로래 이번에는. 그러면은 C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이번에는 B제로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똑같이 그냥 K로 할게. K가 뭔지 신경 쓰지 마. 그러고서 윤재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C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A C 2A 2A분의 전류 I2 요거를 B제로라고 하자고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겠냐? D가 만드는 애는 이 B제로가 되겠지. 반지름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정리해보면 대신에 이제 얘도 직선도선의 개념으로 자 여기 5점에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은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야. C가 5점에서 그럼 당연히 D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2B제로고 얘는 1B제로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5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얼마냐? 1B제로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왜? 2B제로에서 B제로 뺐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비례식 수준이지 얘는 복잡한 계산이 없다고. 자, 그래서 4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에서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A만 봐. A만. R에서가 Q보다 당연히 작지. 왜? 뭐니까. R에서가 Q보다 3분의 1배겠지. 뭐니까. 거리가 3배가 되는데 당연히 자기장이 작아져야 되겠지. 자, 2번.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로 증가하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P와 A 사이에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봐. 얘들아. 현재 얘는 합성 자기장이 0이 한가운데야. 왜? 전류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 전류가 세져.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평형이 되는 자리가 어느 쪽으로 옮겨져? 왼쪽으로 옮겨지지. 여기쯤 어디로 바뀌겠지. 왜?
얘가 전류가 세니까 얘는 좀 멀어야 되는 핸디캡을 줘야 둘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일로 넘어가진 않지. 다만 아까 자리에서 얘가 전류가 세지면 여기쯤 어디에서 평형을 이룰 테고, 만약 이 전류가 약해지거나 혹은 얘가 세지거나 하면 여기쯤 어디에서 평형을 이루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2번 틀렸어. 3번 나에서 똑같이 C에 흐르는 전류가 2배로 세져. 그럼 합성자기장 0 되지. 왜냐면 이 그림에서 얘가 2배로 세지면 이번에 합성자기장 0 되지. 나는 지금 0이 아닌 장면이야. 됐지? 이제 이해돼야 안 돼. 마지막 4번 나에서 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서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합성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 3P0가 돼야지. 그리고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3P0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진짜로 여기는 정신만 차리면 안 어렵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가 또 한 번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에 오면 오늘 지금 숙제 낸 거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오늘 숙제 섹션 2개잖아. 다음 주에 오면 이거 풀어주고 바로 시험 볼 거야. 시험은 한 12문제, 한 15문제 불러갈 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 12문제 정도 해서 볼 거니까 참고하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동영상 보는 친구들 다음 주 시험 보니까 잊지 말고 꼭 좀 챙기라고요. 숙제 꼭 해오고, 숙제 안 해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근거로 풀어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상담, 내가 특히 규민이 같은 경우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잖아. 아직 엄마랑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다음 주에 시험 나오면 바로 채점해서 상담 한 번씩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